어플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일단 사진을 잘 찍어 놔야지 나중에 보정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먹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닥터 조용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평소 눈밑 다크가 컴플렉스이신 분들 위해서 눈밑이 예쁘고 멋있게 그리고 생기있게 나오는 사진 촬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해요. 유튜브에서 다크서클 가리기, 숨기기 검색해 봤더니 쭉 나오는 영상들이 죄다 컨실러나 비비 혹은 애교 메이크업 그런 영상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보다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메이크업 관련 내용은 이 영상에선 패스할게요. 그리고 요새 좋은 보정 어플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덕에 촬영 후에 사진이나 영상 보정을 할 수 있기는 하죠. 하지만 가끔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영상 통화가 걸려오거나 센스 없는 친구가 노필터 기본 카메라 앱이나 DSLR 카메라를 얼굴에 들이댈 때마다 다크서클 심하게 나올까봐 걱정된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어플 없이도 피곤하고 지쳐 보이는 눈 밑에 불룩한 윤곽과 그 밑에 푹 꺼진 그늘 대신 예쁘고 생기 있는 눈밑 윤곽을 카메라에 담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선부터 짚어볼게요. 눈밑 다크가 고민이시라면 촬영 시에 위쪽으로 올려다보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아요. 눈밑 지방의 구조상 위쪽을 이렇게 올려다볼 때 눈밑의 불룩한 구조가 더욱 강조되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전 디자인을 할 때도 위를 올려다보는 자세에서 그림을 그려드려요. 시선뿐 아니라 자세도 중요한데요. 촬영할 때 고개를 이렇게 숙인 자세나 V라인 각도, 얼짱 각도, 촬영 시에는 주의하실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얼굴은 갸름하고 작고 그리고 눈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오는 얼짱 각도를 선호하시는데요. 평소 다크가 고민인 분들께는 이런 얼짱 각도가 잘못하면 독이 되곤 하죠. 얼짱 각도 촬영할 때 위를 올려다보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얼굴은 작게 나오고 눈은 크게 나오긴 하지만 대신 눈 밑은 아까 시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퀭하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얼짱 각도로 찍으실 때는 올려다보는 시선 대신 다른 쪽으로 향하는 식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것이 환한 눈빛을 만드는 데는 좋아요. 이런 느낌을 인스타 감성이라고 하던데 맞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얼굴 표정도 또한 중요한데요. 얼굴이 주는 효과에 말하기 앞서서 먼저 내 눈밑에 대한 동적인 분석을 해 놓으셔야 해요. 살짝 웃거나 세게 웃거나 정신줄 넣고 빵 터지게 웃거나 조금 찡그릴 때, 세게 찡그릴 때, 눈 꼭 감을 때 내 눈밑이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사진으로 체크해 두시는 게 좋아요. 많은 경우에서는 웃거나 찡그릴 때 눈밑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눈밑 지방을 살짝 눌러지게 되니까 눈밑이 불룩한 윤곽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어떤 분들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웃거나 찡그릴 때 오히려 눈밑 윤곽이 더욱더 악화되고 더 불룩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웃을수록 지치고 더 피곤해 보이는 느낌이 난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윙크를 하는데 눈밑이 더 불룩해지는 느낌을 전달하게 된다 라는 거는 좀 우울한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웃거나 윙크하는 것처럼 눈을 살짝 찡그려줄 때 눈밑 지방 뭉침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눈밑 지방의 양이 매우 많거나 눈밑 근육의 아래쪽, 위쪽 힘이 고르지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미소를 짓는 표정이 나의 다크서클 윤곽을 완화시키는지 아니면 오히려 악화시키는지 미리 셀프 체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기분 좋게 웃거나 윙크할 때 다크가 좋아지신다면 더욱 풍부한 표정을 연출하면서 촬영하셔도 좋겠죠. 하지만 그 반대라면 좀 더 시크한 표정으로 컨셉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 햇빛이나 조명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실 텐데요. 눈밑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태양이 가장 하늘에 높게 떠 있는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면 특히 더 눈밑이 막 두드러지고 퇴근 후 엘리베이터에서 벽에 비친 내 눈밑 윤곽에 충격받고 또 화장실에서 저녁 세안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그 다크서클, 감추고 싶던 내 다크가 돋보이는 세 가지 상황의 공통점
장점은 바로 수직 하방 조명입니다. 수직 조명이 주로 영향을 주는 곳에서는 눈 밑 다크의 윤곽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사실 의도된 건 아니지만 저희 진료실도 상황이 비슷해요. 온통 막 수직 조명 뿐이에요. 그래서인지 눈 밑 상담 시에 진료실 거울로 얼굴 보여드리면 평소보다도 더 다크가 자세히 심하게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 종종 계셔요. 이렇게 빛의 방향이 내 눈 밑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진 촬영 시에는 얼굴의 그림자가 최소한으로 생기도록 전체적으로 조도가 좀 높은 공간, 햇빛이 옆으로 비스듬하게 풍부하게 들어오거나 주변에 다양한 높이의 조명이 많은 곳을 선호하시거나 턱 조명이나 정면, 반측면에서 비춰주는 조명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눈밑이 밝고 예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크 바로 아래에 있는 앞광대가 참 중요한데요. 바로 여기의 볼륨은 다크 윤곽과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선 앞광대 살의 기본 볼륨은 무표정할 때도 눈밑을 환하게 만드는 데 중요해요. 피곤하거나 막 늦은 시간 퇴근할 때 막 다크가 무릎까지 막 내려온다고 느끼는 이유는 낮 동안에는 서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 조직의 수분기가 아래로 점점 내려가게 돼서 앞광대 볼륨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저녁 늦게 중요한 모임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이때는 가능하다면 시간을 조금 내서 누운 자세로 낮잠을 자두시는 게 컨디션 회복은 물론이고 얼굴살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가 마땅치가 않다면 차선책으로 점심 혹은 저녁 식사를 평소보다 짜고 매운 메뉴로 고르시고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저녁 시간의 탈수를 일시적으로 좀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건강을 위해서 너무 남용하지는 마세요. 가끔 눈밑 다크를 교정하기 위해서 눈물꼬랑 근처와 앞광대 쪽의 볼륨을 살짝 필러나 지방 이식으로 채우는 경우도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앞광대 볼륨의 동적인 위치와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앞광대살은 표정에 따라서 위치가 잘 변해요. 웃을 때 앞광대살이 위로 많이 올라가면 앞광대 볼륨이 커지면서 다크 윤곽이 개선되고 애교에서 볼로 내려가는 그 앞볼선이 더욱더 예뻐지죠. 혹시 앞볼이나 앞광대의 볼륨이 적어서 혹은 아래로 처져 있어서 평소 다크서클이 눈에 띄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실 팁을 말씀드릴게요. 손으로 턱을 괴는 포즈를 취하면서 앞광대살이 살짝 위로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컨셉은 제가 지방제 배치를 할 때 함께 해드리곤 하는 앞광대 리프팅의 원리이기도 해요. 다만 손으로 앞광대살을 너무 위로 올리면 눈이 막 작아져 보이기 쉬우니까 적당히 살짝만 눌러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예 웃으면서 찍거나 눈도 좀 더 힘줘서 뜨면 좋겠죠. 이와는 반대로 입을 크게 벌리거나 윗입술을 이렇게 잡아 내리는 표정을 지으면 앞광대가 함께 아래로 당겨져서 눈밑 다크가 더욱더 심해지게 돼요. 가끔 손으로 턱이나 얼굴을 감쌀 때 잘못해서 앞광대살을 아래로 잡아 당기게 될 때도 마찬가지니까 촬영 시에 포즈 취하실 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 시에 눈밑 다크를 깔끔하게 숨길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기에다가 메이크업의 도움을 살짝 받으면 눈 밑에 더 생기가 돌겠죠. 물론 다크서클이 고민이면 눈밑 지방제 배치 수술 받으면 되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술 받기 전에라도 편하게 도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응원 댓글 주시면 앞으로도 눈밑 관련한 컨텐츠를 많이 공들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상 첫 번째 닥터 조용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